자, 2021년 2회 우리 실기 작업형 우리 동영상 문제죠. 동영상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동영상 문제는 원칙적으로 물론 실기 필답형도 마찬가지지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 쳤던 분들 답안이나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재구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내용 및 숫자를 쓰시오. 자, 과가스 설비에 설치된 압력계는 상용 압력의 몇 배 이상, 몇 배 이하의 최고 눈금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충전용 주간의 압력계는 얼마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한다. 자, 일단 압력계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계, 그러니까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압력계의 최고 눈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금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까지 이렇게 눈금 표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최고 눈금이 얼마까지 있어야 되느냐? 자, 상용 압력입니다. 상용 압력이라는 것은 운전 중 최고 사용 압력을 얘기를 하죠. 자, 상용의 상태, 운전 중 상태입니다. 자, 그때에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그래서 범위. 자, 1.5에서 2배. 그죠? 1.5배 이상이 돼야 되고 2배 이하의 최고 눈금을 가져야 된다. 1.5에서 2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검사죠. 기능검사. 그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자, 먼저 충전용 주간의 압력계의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용 주간. 우리가 충전소에 저장 탱크가 있으면 탱크롤이 차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충전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주간입니다. 충전을 하는 주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는 이제 그 어떤 관을 보여주고 밸브, 그죠? 밸브가 달려 있고 거기에 압력계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죠? 압력계가 이렇게, 압력계는 보통 우리가 사이폰관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밸브, 글로벌 밸브 형태로 이렇게 달려 있다. 그랬을 때 이 관은 무슨 관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충전용 주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5에서 2배 이하 매월 1회. 자, 답안 작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폭 구조의 종류를 쓰고 방폭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명판을 이렇게 하나 놔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폭 구조 기호 등급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EX, 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방폭 구조를 나타냅니다. 방폭 구조. 그러니까 EX라는 것은 우리가 뭐 방폭 구조라는 걸 나타내고 D라는 것은 어떤 타입이냐, 분류가 어떤 분류냐, 어떤 방폭 구조냐,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호 자체도 여러분들 우리 방폭 구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셔야 되죠? 간단하게 보면 D는 뭡니까? 내압이다. 그죠? 내압 방폭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P, 이거는 압력 방폭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O, 유입, 그죠? 그 다음에 E, 안전증, 그죠? IA 또는 IB 이렇게 나왔을 때 본질 안전, 그죠? 그 다음에 S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의 특수. 뭐 요 정도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 외에도 방폭 구조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능사나 산업기사 이렇게 가스 분야에서 주로 나오는 방폭 구조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D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D는 우리가 내압 방폭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로마자 2에다가 C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설비 등급입니다. 설비 등급. 그죠? 설비의 등급을 나타낸다. 그래서 로마자 2는 우리가 산업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기호는 A, B, C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가스냐, 가스의 종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T, 6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거는 좀 중요한데 T, 온도죠. 온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표면 뭐 발화 온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T1부터 그죠? T6번까지 이 온도 등급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T6번 같은 경우는 85도 이하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85도까지 온도 범위가 되겠죠. 발화 온도. 그래서 요 등급도 상당히 요거는 좀 중요하다. 같이 좀 봐두시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방폭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라. 내압 방폭 구조를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날 경우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설비가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죠? 폭발이 일어났을 때,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파를 용기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성의 분위기가 외부로 전파되는 것, 전파를 방지한다. 그래서 쓰실 때 이걸 꼭 이렇게 쓰시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내용을 찾아보면 용어 자체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요 내용은 꼭 들어갑니다. 용기가 견디고 전파를 방지한다. 이 핵심적인 용어는 이거예요. 그 외에 나오는 어떤 이런 내용들은 조금씩 함축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을 만드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다면 더 짧은 용어가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내압, 압력. 되어 있죠. 내압하고 압력은 조금 반대 개념이죠. 내압은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 압력은 어떻게 돼요? 내부에 가스를 가득 채우죠. 내부에 가스를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스들, 질소라든지 탄산가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호가스를 봉입해가지고 외부에서 그 충격파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가 압력. 그죠?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가득 차게 함으로써 다른 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유입은 기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증.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안전도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본질 안전. 본질적으로 안전, 이렇게 본질. 그러니까 폭발의 본질은 뭐냐? 불이 안 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스파크. 그죠? 또는 어떤 단락의 원인, 이런 것들. 전기적 에너지를 제한을 시켜서 점화원의 발생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게 본질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붙는 본질은 뭡니까? 이게?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되는 점화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점화원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방폭구조, 그런 형태의 방폭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방폭구조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 의해서 확인된 구조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호뿐만 아니고 그죠? 지금처럼 설명을 해라 이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자,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맞대기 융착 이음할 때 이음부 연결 오차는 배관 두께 얼마인지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그죠? 이음법 세 가지죠. 맞대기,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맞대기 융착 이음이 있고 소켓, 그죠? 소켓 융착 이음이 있고 새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쓰라 이런 문제도 있죠. 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맞대기 융착 이음이라는 것은 관 두 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음부의 연결 오차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어느 쪽에 한 관이 이렇게 좀 크다는 거예요. 관경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오차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하니까 배관 두께의 10% 이하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10%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관 우리가 융차기염법 3가지. 이거는 또 요렇게 좀 봐두셔야 되겠죠? 자, 4번에 다음과 같이 금속 재료에 대해서 실시하는 시험 명칭과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동영상에서는 금속 재료 시험편에 충격적인 힘을 작용해서 파괴되는 그죠? 시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충격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에 충격력을 주는 거죠. 충격력, 힘을 가해서 충격을 줍니다. 거기에 이제 저항, 그죠? 또는 그 충격으로 인한 흡수하는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판단하느냐? 인성과 취성을 파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충격 시험이 되겠고, 목적은 인성과 취성을 판정하는 시험이다.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 취성 이렇게 보시면, 인성이라는 것은 재료가 하중을 받아서 파괴될 때까지의 에너지 흡수 능력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힘을, 외력을 줬을 때,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변형이 일어나면서도 응력을 견디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언제 파괴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인성이다. 그럼 취성이라는 것은 깨지는 성질이에요. 깨지는 성질. 그래서 한계가 오면은 휘거나 휘어지거나 늘어지지 않고 극히 일부만 변화가 있다가 갑자기 그냥 깨져버리는 성질을 우리가 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거죠. 충격 시험을 줬을 때 언제 파괴가 되느냐, 어느 정도의 충격적인 힘을 가했을 때 파괴가 되느냐, 그걸 우리가 인성과 취성이라는 용어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죠. 자, 지하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 누출 경보장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스 누출 경보장치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개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해서 1개의 비율로 설치한다. 자, 20m 기준입니다. 20m.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압기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하 정압기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압기실 여기에다가 지하 정압기실을 포함하는 다 적용이 됩니다. 정압기실은. 그래서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해서 1개 이상의 비율로 설치를 하고요. 가스 누출 경보기 작동 상황 점검 주기를 쓰시오. 자,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 누출 경보기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회 이상 작동 상황 점검해서 불량이 나면 즉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꼭 지하가 아니더라도 정압기실에는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6번 문제. 다음과 같이 정류기를 사용한 전기방식법 명칭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우리가 방식법은 크게 뭡니까? 외부 전원법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외부 전원법, 배류법, 희생양구법. 그죠? 네. 자, 외부 전원법은 외부에서 전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전원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전류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전류를 넣어주는 정류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류기가. 이 정류기 자체가 뭐냐 하면 교류를, 그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위한 장치입니다. 전기적인 장치. 그래서 외부 전원법은 정류기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류기라는 게 나오면 외부 전원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양극법은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A노드. 그죠? A노드. 그 다음에 배류법은 뭐 어떤 철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나오죠? 그 용어가 들어갔을 때 이제, 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라. 이 설명까지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지금 문제는 외부 전원법이니까, 자, 외부 직류 전원 장치. 이게 정육입니다. 그죠? 양극에 매설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토양이나 수중에 설치한 외부 전원용 정극에 접속하고, 음극은 매설배관에 접속시켜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정육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육이가 들어가면, 외부 전원법이다. 그 다음에 요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터미널 블럭입니까? TV. 그죠? 자,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관대지 전위, 그죠? 관대지 전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거리가 나옵니다. 얼마 간격으로 설치를 하느냐를 300m, 500m. 외부 전원법은 500m고요. 그죠? 나머지 두 개는 300m.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좀 더 거리가 멀리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7번. 자, 다음 갈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내용을 쓰시오. 자, 초저온 용기는 갈로 이하인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이다. 자, 이거는 용어 그대로입니다. 용어 설명. 초저온 용기의 정의가 되겠죠. 섭씨 영하 50도. 그죠? 섭씨 영하 5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그냥 그대로 섭씨 영하 5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액화가스의 종류 뭐 세 가지 있으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필터에서 나왔나?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액화가스 이라면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알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방류뚝 설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류뚝이라는 것은 뚝을 쌓는 겁니다. 그죠? 이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스가 누출이 됐을 때 그 가스가 외부로 전파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뚝을 쌓아서 막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액화가스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이 얼마 이상인 것은 주위에 액상의 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뚝 시설을 설치한다. 방류뚝 설치 기준이 되겠죠? 용량 얼마 이상인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나오는 액화가스 저장 탱크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도시가스 사업법에 적용을 받아서 500톤. 자, 이거는 도시가스 사업법입니다. 도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몇 가지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우리가 과가스 제조 시설 기준 기술 기준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1000톤이라는 게 있어요. 1000톤. 자, 이거는 뭡니까?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그러니까 산소를 저장하는데 액화산소를 저장하는데 방류뚝 설치 기준을 써라 이러면 이건 1000톤입니다. 그죠? 1000톤 이상 이렇게 되겠죠? 이상. 그 다음에 5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 독성가스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가스 시설 기술 기준에 있고요. 이건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액화가스. 이거는 특정 어떤 가스의 어떤 지정이 없이 그냥 액화가스 이렇게 나왔을 때는 500톤 이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류뚝의 내측 및 그 외면으로부터 몇 메다 이내에는 그 저장 탱크의 부속 시설 및 배관 외의 것은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10m 이내. 그죠? 그래서 10m 이내에는 저장 탱크 부속 설비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다른 뭐 배관 설치한다든지 뭐 탱크를 갖다 놓은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류뚝의 용량은 저장 탱크의 뭡니까? 저장 능력 상당 용적입니다. 저장 능력의 상당 용적으로 한다. 용량입니다. 방류뚝 용량.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스의 양만큼
뚝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산소, 그죠? 액화산소 같은 경우, 액화산소의 방류뚝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용적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저장 탱크 저장 능력 상당 용적의 60%.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산소라는 게 나오면은 저장했을 때 방류뚝 설치 기준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상당 용적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또 그렇게도 나오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내진 설계 제외되는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럼 안에 보시기에는처럼 몇 톤 미만은 저장 탱크 또는 가스홀더 내진 설계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액화 천연가스 시설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뭐가 있냐 하면은 고법에 적용되는 요거는 뭐야? 과학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톤. 5톤. 물론 비가연성 가스나 비독성 가스의 경우는 10톤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5톤. 그 다음에 액법이죠. 액법. 우리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그래서 액법의 적용 대상에는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 탱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톤 미만의 경우, 3톤 이상에 설치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3톤 미만은 제외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법.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법이 되겠죠.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마찬가지 3톤. 그래서 3톤 미만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여기서 얘기하는 액화천연가스, 그죠? 액화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톤, 그죠? 3톤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톤 미만의 저장 탱크 또는 가스홀더는 제외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법의 경우는 5톤, 나머지 액법이나 도법은 3톤.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되는 것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톤수에 관계없이 지하에 매설되는 것은 제외를 한다. 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3톤이고요. 내진 설계 제외 대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장 능력 3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매설된 설치된 시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자, 정압기 입구 측 압력 0.5MPa 미만이고 정압기 설계 유량이 1000 미만인 것에 안전밸브 방출관 크기, 그 다음에 상용 압력이 2.5kPa인 경우에 주 정압기에 설치하는 긴급 차단 장치 설정 압력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기준 자체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출관의 크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정압기에 설치된 분출관의 크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0.5MPa 이상인 것은 50회 이상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죠? 0.5 미만이죠. 미만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두 개의 기준인데 50회냐 25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유량 자체가 1000 미만인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000 미만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 25회 이상.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장치. 자, 상용 압력이 2.5kPa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상용 압력이 2.5kPa인 경우 긴급 차단 장치, 주 정압기에 설치된 긴급 차단 장치는 3.6kPa 이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문제에서도 상용 압력이 2.5kPa인 경우 주 정압기에 설치하는 긴급 차단 장치 설정 압력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크게 지금 보실 내용은 없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용 압력이 2.5kPa인 경우에 긴급 차단 장치 여기까지 요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우실 게 많죠. 그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외우실 게 많은 문제들은 조금 뒤에 놔두시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필답형이 60점이고 동영상이 40점입니다. 그죠? 40점인데 동영상에서 좀 문제를 많이 맞추시면은 좋아요. 30점, 35점 이상은 맞으셔야 되고요. 필답은 반타작으로 가시면 되겠죠. 필답을 좀 자신 있어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실제로 필답에서 점수를 많이 받기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요. 기출문제만 봐서는 실제로 많이 맞추기가 힘들어요. 문제가 새로 나오고 이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근데 동영상의 경우는 웬만하면 또 반복적으로 일어 나오는 문제 또는 좀 간단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영상을 좀 많이 맞추시고 필답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꼭 틀리지 않도록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30점에서 기본 40점 그죠? 동영상은 30점 이상 이렇게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1년도 2회차 동영상 문제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